짠. 무연이 아세요? 무연이? 무연이. 무연이. 자기 우선 필기 하셔야겠죠? 필기 하세요. 필기 하세요. 오랜만에 수고 왔어요. 오! 고마워요, 와줘서. 어떻게 알고 왔어요? 다 알고 있죠. 고마워요. 잘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 잘했어요. 예은아, 무연이 반갑죠? 서세웅이요. 그렇구나. 민결이 반갑죠? 반갑죠. 그렇죠. 무연이도 반갑죠? 그래. 자, 봅시다. 가자. 자, 이번 시험 범위에 이제 루이스 구조가 나올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준달책 그 순서가 초반에 이제 루이스 구조를 설명을 하고 너 또 카메라 쳤지? 그래. 됐어. 됐어. 그래서 준달책 순서가 이제 그 뭐 원자 오비탈 다음에 이제 루이스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를 쭉 설명을 하면서 뭐 혼성 오비탈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분자궤도 함수를 이렇게 살짝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자궤도 함수는 먼저 여러 번 공부를 했으니까 그거 복습을 꼭 하시고 이제 준달책의 원래 앞에 먼저 나오는 공명구조를 얘기해 볼게요. 공명구조는 사실 뭐 영생판 보는 건 아닐 거예요. 이게 뭐 1학년 때나 혹은 통합과학 과정에서 약간 봐서 아주 어렵진 않지만 몇몇 것들은 조금 외워야 이제 문제를 빨리 풀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학교에서 언급을 했던 것 중에 레조넌스라는 개념이 있죠. 맞아요. 자, 이 레조넌스 우리말 번역이 공명구조. 자, 그러면 이 공명구조를 예로 들기 위해서 이제 가장 유명한 예시 O3. 자, 얘의 이름은 오존. 자, 그 녀석에 뭘 그려봤냐면 누이스 구조를 그려봤어요. 무슨 말 알겠죠? 누이스 구조. 자, 누이스 구조를 그려라고 하면 물론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누이스 구조를 그리라고 하면 무엇에 입각해서 그려야 돼요? 옥텟일지. 그렇죠. 옥텟이죠. 옥텟.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옥텟이에요. 물론 그리다 보면 만족 안 하는 애들도 있긴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오존은 루이스 구조가 완결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뭐 이렇게 뭐 기본적인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왜 예를 들어 뭐 지금 얘 같은 경우 루이스 구조 그리기 위해서 뭐 간단한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 최외곽 전자 총 개수 요거를 세어보면 산소 같은 경우는 원래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산소는 원래 6개가 있잖아요. 그런 산소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 산소가 3개가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 최외곽 전자 총 개수는 6 곱하기 3 해서 18개의 최외곽 전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옥텟을 위해서는 이제 몇 개의 전자가 필요하냐? 옥텟은 전자 몇 개를 뜻해요? 8개를 뜻하죠. 그런데 그 옥텟을 만족해야 될 원자가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 있으니까 총 필요한 전자는 24개겠죠. 그럼 이때 부족한 전자 개수는 2개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뼈병 빼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빼면 6개인데 이거를 뭐로 나눠요? 2로 나누면 요게 바로 뭐가 된다? 나타나는 결합선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존의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딱 봐도 결합선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혹은 하나, 둘, 셋 그죠?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루이스 구조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이런 식의 생각을 해도 좋지만 자,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맞긴 합니다만 편해요? 매우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리고 문제 하나 풀 때 모든 루이스 구조마다 이렇게 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공부하는 거라고 했어요?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루이스 구조 그 표 들었죠, 표. 그래서 그 표 보고 그냥 뭐면은 뭐 바로바로 그릴 수 있게 외워 놓으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루이스 구조 관련해서 연습 문제도 100개 넘게 줬죠. 풀고 있는 사람. 저도 90문제까지 풀었어요. 진짜로요? 42번, 그래요? 42번, 40번 40번까지 아무도 못 봤어요. 저 근데 그 한 장짜리 문제 이러서 다시 주면 안 돼요. 알았어. 그래도 우리 건우 풀고 있어서 고마워요. 40번부터 90번까지 풀었어요. 진짜요? 그래도 대단해요. 이번 시험 보니까 아무것도 못 봤어요. 자기한테 전달해 주라고 내가 몇 명한테 줬던 것 같은데 아무도 봤어요. 아무도 자기를 챙기지 않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알겠습니다. 많이 내한테 줘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현욱이 시우 우연한테 주신대요 갑자기. 아니 그냥 다 친구 하면 되죠. 왜 뭐 친구 이거 뭐라고? 장난으로 얘기한 거라고요? 알았어. 자, 어쨌건 그리시도록 하고 이제 루이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연습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공명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선 공명 구조를 바르게 그리려고 하면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1. 공명 구조는 시그마 불변이에요. 공명 구조가 그려지는데 시그마 결합이 변한다? 그건 공명 구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명 구조 그릴 때는 시그마는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만 변한다? 바로 파이. 이것만 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건지 한번 여기서 보면 지금 내가 이제 그림을 색깔 구분을 좀 해뒀죠?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데 각각이 뭐겠어요? 파란색으로, 그렇죠. 파란색으로 그린 게 시그마를 내가 그린 거고요. 빨간색으로 그린 게 파이 결합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단일 결합은 무조건 무슨 결합? 시그마 결합. 이중 결합은 하나가 시그마면 나머지 하나는 파이입니다. 원래 시그마와 파이는 언제 배웠었죠? 우리 수업에서는? 시그마하고 파이는 어디서 배웠었죠? 네, 바로 분자궤도 함수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분자궤도 함수에서 원래 시그마하고 파이를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구분했었어요? 돌렸을 때 안 돌렸을 때. 그렇지. 바로 핵간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켰을 때 핵간축에 놓고 회전을 시켰을 때 이미지가 변함이 없으면 시그마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핵간축에 대고 돌렸을 때 이미지가 마구 변하면 파이였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기하학적인 분석이 시그마 파이인 건 맞는데, 그래서 그걸 루이스 구조에 적용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일 결합은 무조건 시그마 결합이 돼요. 그 기하학적 특징이 단일 결합에서 무조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알겠죠?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그리고 이중 결합은 하나가 시그마의 특징을, 하나가 파이 결합의 특징을 무조건 갖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단순 루이스 구조에서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양쪽의 루이스 구조 상에서 시그마 결합은 변치 않는데 파이 결합이 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파란 짝대기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 결합과 관련돼서, 이게 이 공명 구조와 관련돼서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때 이 공명 구조를 조금 분석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루이스 구조에서 나타나는 개념 중에 형식 전화라고 있죠? 우석이 자리가 없어요? 여기. 민재 옆에도 있어요. 민재 옆에. 자, 이거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왜 웃어가지고? 민재랑은 뭐 내외하는 사이예요? 그래요? 민재 좋은데요. 민재 좋아요? 민재 같은 여자를 좋아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정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야, 둘이 취향이 같구나. 야,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잘 모르겠죠. 처음 알겠습니다. 듣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때 요 양쪽의 뭐냐면은 루이스 구조를 약간 분석적으로 볼 텐데 우선 여러분 형식 전화라는 개념 있죠? 네. 자, 형식 전화 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예, 1 마이너스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1 플러스고 얘는 없죠. 자, 그럼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무래도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면 이건 전자가 충분한 거예요? 전자가 부족한 거예요? 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면 전자가 많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전자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 사이에 인력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청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인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 산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호 전자쌍 중 하나가 여기서 요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요건 뭐냐면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전자가 풍부한 곳에서 부족한 쪽으로 전자가 제공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산소는 몇 주기 원소예요? 산소는 2주기 원소죠? 2주기 원소인 산소는 언제나 뭘 만족해야 돼요? 언제나 옥텟을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현재 이 산소가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이 상황에서는 옥텟을 만족해요, 안 해요? 옥텟을 잘 만족하죠. 왜? 주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전자를 또 받으면 얘는 옥텟 만족해요?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이 산소가 아이고 전자가 부족해서 주시는 건 좋은데 제가 옥텟을 만족해야 하걸랑요 하면서 기존 전자쌍 중 일부를 반대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얘는 4옥텟. 그러면 전자 배치가 다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노란색 보이죠? 노란색. 이게 착각이 잘 안 보이려나? 요 노란색을 구성했던 파이 결합 전자가 1이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비공호 전자였던 파란색 전자가 이쪽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고 나면 다시 이 녀석의 형식 전환은 어떻게 돼요? 다시 이 녀석의 형식 전환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얘의 형식 전환은 여전히 플러스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어머 전자가 부족하시군요. 아이고 옥텟을 만족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왔던 게 거꾸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그 표시를 요런 화살표로 표현을 해 둔 것입니다. 됐죠? 됐죠? 이 논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뭐라고? 아니요. 조금 이따가 쉬어야 돼요. 너무 빨리 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올바른 공명구조 그리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올바른 공명구조 그리기에서 첫 번째가 시그마 결합 불변에, 두 번째가 파이 결합 가변이죠. 세 번째는 이거는 전문 용어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전문 용어 없어서 그냥 전문 용어 없어 그냥 내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도 이런 말은 없는데 이게 전문 용어가 있으면 쓸 텐데 없어서 내가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얘는 다음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지을 때는 되게 그냥 직관적이고 소박하게 지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름 붙일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름 넣는 거. 자기 이름 넣는 건 난 그런 거 제일 싫어요. 왜? 왜냐? 모든 원리라는 건 사실은 다 다른 사람의 공부로부터 이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의 연구로부터 이어지는 건데 뭐 내가 하나 새롭게 알아놨다고 해서 내 이름 붙인다. 내가 되게 자꾸 좀 뭐라고 할까요? 거만한 행동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나는 뭔가의 이름을 붙일 때는 항상 소박하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얘는 이렇게 됩니다. 재밌게도 3번 위치의 전하. 자, 이 전하는 이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요. 플러스일 수도 있고요. 혹은 레디컬일 수도 있습니다. 레디컬의 뜻은? 바로 홀전자. 그래서 공명구조상에선
마이너스 전화, 플러스 전화, 홀 전자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거를 내가 그냥 전하 이렇게 쓴 거야, 알겠죠? 전하. 3번 위치의 전하는 1, 2번의 파이 결합을 따라 1번으로 이동합니다. 이 현상을 루이스 구조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을 딱히 전문 용어가 없어요. 딱히 전문 용어가 없어서 그냥 그 다음 원리라고 그냥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루이스 구조 그리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그리고 실수가 확 줄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올바른 루이스 구조죠. 왜 올바른 루이스 구조냐면 시그마 결합 불변 파이 결합 가벼워지니까, 알겠죠? 그럼 여기서 1, 2, 3은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1, 2, 3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잘 보세요. 마이너스 전화가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죠. 그리고 파이 결합이 몇 번에 있어요? 파이 결합이 1, 2번에 걸쳐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전화가 어디로 가냐고요? 1번으로 간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겠어요? 반대 성립 안 해요. 반대도 그대로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얘를 다시 3번으로 하고 얘가 1, 2번으로 해주면 1, 2번이라고 해주면 역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3번의 전화가 다시 1번으로 오게 돼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붙인 건데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던 전화가 이중결합을 타고 그 다음 자리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음전화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얘가 원자 2개를 타고 그 다음 자리로 전화가 옮겨간다 라는 이 현상을 딱히 전문 용어가 없어서 이렇게 내가 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이 다음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뒤에서 몇 개 예시를 볼 텐데 우선은 이렇게 공명구조가 올바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사실은 지금 얘는 2번 원자에도 전화가 있긴 하죠. 2번 원자에도 플러스 형식 전화가 나타나긴 하잖아요. 하지만 얘는 움직여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자, 2번 전화의 플러스 전화 지금 얘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절대 안 움직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디에 있는 전화만 움직인다? 1번과 3번에 있는 전화만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를 활용해서? 파이 결합을 활용해서.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평균 결합 차수라는 개념이 있죠. 평균 결합 차수. 자, 무슨 말이냐? 오, 알아둘 건 이겁니다. 회전 대칭 조작을 통해서 겹쳐지는 공명구조 끼리는 에너지 준위와 존재 확률 요게 정확하게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묘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수학 용어입니다. 뭐 기하에서 그 다음에 선형대수에서 쓰는 말인데 회전 대칭 조작. 자, 무슨 말이냐? 자, 앞서 그려놓은 공명구조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위해서 내가 색깔 구분을 막 했잖아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색깔 구분했지만 실제로 원자 안에 있는 그러니까 분자 안에 있는 결합선과 전자는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다 그냥 올 흑백이라고 하고 얘를 머릿속에서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휙 뒤집으면 얘랑 어떻게 돼요? 이그젝틀리 세임이 되죠. 그럴 경우 쓰는 전문 용어를 슈퍼 임포저블이라고 해요. 그걸 그냥 우리말 겹쳐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하학의 전문 용어 슈퍼 임포저블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는데 그걸 지금 겹쳐지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보시다시피 이 양쪽은 그런 관계죠. 그렇다면 이 둘은 우리 자연계의 존재 확률이 어떻게 된다? 같다. 자, 매우 상식적인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해요. 매우 상식적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수학적으로 증명된다 안 된다? 얘는 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하는 가정입니다. 마치 공리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수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가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 둘은 존재 확률이 같다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결합력 이 산술 평균 적으로 정의됩니다. 자, 보이세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 산술 평균. 여러분 산술 평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분합니다. 내분. 자, 산술 평균 어떻게 해요? 바로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내가 몇 번 안 했어요? 여러 수십 번 했어요. 여러 수십 번 했죠. 자, 무슨 말이냐? 산술 평균 잘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이 결합 몇 중 결합이에요? 단일 결합이죠? 요 결합 몇 중 결합이에요? 리중 결합이죠. 그런데 단일 결합이 나타날 확률 50%, 이중 결합이 나타날 확률 50%.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럴 때 산술 평균을 어떻게 하느냐? 보시다시피 O3의 경우 샨쇼 사이는 요렇게 단일 결합일 수 있는데 그 확률이 2분의 1. 그리고 이중 결합일 수 있는데 그 확률이 2분의 1.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개념을 뭐라고? 요걸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1.5중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명구조가 나타나는 오존에 대해서는 왼쪽 결합도 1.5중 결합, 오른쪽 결합도 1.5중 결합으로 계산이 되죠. 그럼 결국 양쪽 결합은 결합력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양쪽 결합력이 같은 것으로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런 아이디어를 평균 결합 차수라고 하거든요. 요 내용도 학교에서 언급했죠? 예,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관련된 문제로 어떤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냐면 퀴즈 결합 길이를 비교하시오. 바로 질소와 산소 간에. 그러면 비교 대상은 누구냐? 바로 NO와 NO2. 자, 여기에도 뭐 어쨌건 질소 산소 결합이 있겠죠. 여기에도 뭐 질소 산소 결합이 있겠죠. 현춘? 현춘은 왜 기절하고요? 기절. 자, 그럼 이따 둘 중에 어디 결합 길이가 더 길고 어디가 더 짧을까요? NO2가 더 길어요. 어디가 길고 어디가 더 짧을까요? NO가 더 길어요. NO2가 길어요. 은찬이 선생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 NO가 더 길어요. 당연히. 어디가 더 길어요? NO2가. 근데 결합 길이라는 게 결합 두 개잖아요, 선생님. 다시 뭐라고? 결합 NO2 결합 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두 개인가요? 그렇죠, 당연히. 글쎄요. 아니, 자, 어디가 결합 길이가 더 길고 어디가 결합 길이가 더 짧을까요? NO2가 더 길어요. 바로 짧지. 요쪽이 짧아요. 숄타.
요쪽이 롱가. 알겠죠? 예? 그러면 숄타 롱가가 만약에 답이라면 결합력이 어디가 더 세다는 얘기예요? NO. 이쪽이 스트롱가, 이쪽이 위카. 그러면 이 논리를 뭐로 설명할 수 있죠? 사실은 진짜로 얘가 결합력이 센지 약한지는 분자궤도 함수로 분석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하지만 분자궤도 함수적 분석은 편해요, 불편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려워서 좀 불편하죠. 그럴 경우 뭐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루이스 구조와 공명 구조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준다. 지우사. 슥슥슥슥. 지우사. 슥슥슥슥.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루이스 구조죠.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NO. 자, 제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너무 쉬운데요.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제 루이스 구조 매우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저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 루이스 구조 그려라. 굉장히 유명하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건우? 대단해요. 알았어요. 빠꼬노 어디서 빠꼬노? 빠꼬노 어디 갔어? 그래? 민우랑 도망갔다고요? 알겠습니다. 은빈이는요? 그럼 민우랑 건우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아니, 민우하고 그러면 은빈이하고 건우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얘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되느냐? 자, 질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죠? 5개죠. 산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죠? 6개죠. 그걸 감안하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NO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질소가 최외각 전자가 5개, 산소는 6개라고 했죠. 다 더하면 몇 개죠? 11개죠? 여기 최외각 전자 11개 있나요? 네, 11개 있죠. 11개 있죠. 결국 얘는 뭘 만족하지 못한다? 바로 옥텟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여기에 있는 요 질소가 옥텟을 만족할 수 없죠. 자, 옥텟을 미만족하는 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선생님. 가능은 한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물론 옥텟을 만족하는 것보다 더 안정하다 할 수는 없지만 가능은 할 겁니다.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NO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아주 유명한 루이스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죠? 이런 현상을 레디컬이라고 하죠. 자,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 이 NO2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중결합 두 개입니다, 선생님. 자, 그것에 대해서 NO2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됩니까? 이중결합 두 개. 자, 이것에 대해서 NO2의 루이스 구조는 바로 이거죠? 네. 요겁니다. 아니 3번 그려봤다네. 요겁니다. 자, 이게 NO2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자, 아까 그렸던 누구하고 매우 유사합니까? 아까 그렸던 오존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유사한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네,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자리가 뭐가 된다는 거? 또한 레디컬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레디컬이에요. 뭐라고? 5개 아니에요? 아, 레디컬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는군요. 아, 레디컬이라는 말의 뜻은 홀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웃어? 아, 요런 걸 뭐라고 불러요? 요런 거를 세월은 전자상. 전자쌍. 요런 걸 홀전자. 그런 홀전자를 품는 물질을 아, 네. 레디컬. 알겠죠? 아, 그래서 NO2도 지금 뭐예요? 레디컬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레디컬이 나타났다는 건 어쨌건 옥텟을 만족하는 거예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재밌게도 이 질소 형식전화 어떻게 돼요? 이 질소 형식전화가 레디컬이면서 플러스라는 거 알겠죠? 레디컬이면서 플러스. 이게 NO2 루이스 구조의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옥텟을 만족하지를 않으니까 논리구조적으로 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기본이라고 하겠죠? 자, 다만 하나 참고할 수 있는 건 요겁니다. 플러린 산소의 공통점은? 정답은 매우 일렉트로 네가티브 함으로 이 둘은 반드시 뭐? 옥텟을 만족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 다른 근데 만약에 뭐 세상 아무것도 없는 산소 원자다. 뭐 지 혼자 있다면 옥텟을 만족할 수 없을 수도 있죠. 다른 물질과 함께라면 옥텟을 항상 만족하는 게 기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루이스 구조 상에서도 산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소는 옥텟 만족해요? 안 해요? 옥텟 만족하고 있지요. 여기서도 산소는 다 뭘 만족하고 있어요? 옥텟을 만족하고 있지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NO하고 NO2의 루이스 구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때 아이 깜짝아. 왜 이중결합 두 개면 안 돼요? 뭐라고요? 왜 이중결합 두 개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럼 형수랑 영이잖아요. 네? 그거 학교에서 설명했잖아. 안 했어. 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근데 형식전화 영이 둘다 이중이면 혹시 전자가 수가 아니 형식전화가 자, 여기 노란색 전자 있죠? 이 노란색 전자를 이렇게 그려보자. 지금 이제 건우가 한 말이 이거거든요. 그럼 잘 봐요. 잘 봐요. 자, 건우야, 질소의 최고각 전자 몇 개예요? 이해했습니다. 아, 이해했어요? 자, 이렇게 그려도 전하랑 보존은 돼요, 안 돼요? 해요. 이렇게 그려도 전하랑 보존은 되잖아요. 9개로. 왜냐면 산소 6개, 산소 6개, 질소 5개면 665 하면 총 몇 개야? 17개지. 그럼 이렇게 그려도 전자 17개는 맞지? 그래서 전하랑 보존은 맞거든? 근데 왜 틀려요? 엑소의 바로 얘가 옥텟을 뭐예요? 넘어서죠? 자, 옥텟을 미만족하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 가능하지만 옥텟을 초과하는 건 불가능이죠. 왜? 얘가 몇 주기 원소니까? 2주기 원소니까. 그래서 안 된다네. 알겠죠? 근데 이게 건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그래요. 내가 옛날에 유기화학을 강의를 하면 옛날에 왜 성인 학생들, 대학교 학생들 약대나 의대 가려고 막 준비하는 시험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유기화학 강의를 막 하면 학생들이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 유기화학 트레이닝을 받거든요. 그럼 2년, 3년 트레이닝을 받은 친구도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선생님, 이 반응 메커니즘은 왜 틀린 거예요? 라고 들고 와요. 그러니까 자기 책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나름의 자기 방식대로 그려서 오는 거죠.
그러면 보통 거기서 뭐가 틀렸게요? 옥텟이 틀려요. 옥텟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기화학을 2년 3년을 배워도 이런 걸 그려갖고 와서 선생님이 왜 틀려요? 묻는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책에서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내 생각에서는 뭔 것 같아. 그러면 1차적으로 뭘 의심해라? 옥텟. 알겠죠? 알겠죠? 이게 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합니다. 그래서 요 기억하시고, 예, 뭐, 화장실 한 번. 아 그래.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 화장실 갔다 오세요.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거는 결합 차수가 몇 차겠어요? 이중 결합이죠? 얘는 여기서는 공명 구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공명 구조가 없죠, NO는. 근데 여기는 공명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결합 차수가 몇 차예요? 1.5차, 1.5중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합력이 이쪽이 더 세겠죠? 이중 결합이니까 이게 퍼머넌트한 이중 결합이고 얘는 평균적으로 1.5중 결합이니까 결합력이 약하고 결합력이 세니까 이쪽이 아이고 지워버렸네. 이쪽이 이쪽이 결합 길이가 짧고 여기가 길어지겠죠. 알겠죠? 예? 이런 식의 비교 문제 억수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되십니까? 됐죠? 자, 됐고요. 그 다음 공명구조와 함께 또 하나 그 예로 들 수 있는 거 뭐 한번 그려볼까? 여기 줄게요. 네. 여기 준다잉. 여기 줄게요. 으쌰. 근데 아이 깜짝이야. 정민정 선생님이 예. 원자들 간의 그 연결 순서만 같으면 그 똑같은 말이야. 공명 구조라는 그러면 연결 순서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n 이게 자기가 사랑에 맞지 않는 정민정 교사께서는 그 뭐냐면 원자들 사이의 결합 순서가 같으면은 올바른 공명 구조라고 했잖아요. 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맞는 말이죠? 왜? 원자 사이의 결합 순서가 같으면 뭐가 불변이에요? 시그마가 불변이죠. 그러면 NO는 네. 공명 구조가 있는 거 아니에요? NO가 공명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 방법은 단일 결합. 이거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만족해? 저 오쪽으로 넘기면 안 돼요, 저거를. 얘를 이쪽으로요? 자, 이렇게 넘겨버리면 얘는 형식 전화가 어떻게 돼요? 마이 플러스 하나, 1. 둘, 셋, 네 개니까 플러스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는 어떻게 그려져요? 빵빵이. 중성이 되죠? 네. 그러면 공명 구조를 비교하라는 얘기는 다른 모든 상태들이 일치돼 있을 때, 알겠어요? 예를 들면은 옥텟의 상황이나 아니면 전자 분포나 그런 것들이 일치된 상대적으로 안정한 구조에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녀석이 안정하겠어요? 이 녀석이 안정하겠어요? 이건 안정하고 이건 매우 불리하겠죠. 네. 왜냐하면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화 분리가 되니까 이거는 평소에 나타날 수 있는 루이스 구조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하면 얘는 뭐겠어요?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외부에서 전기, 예를 들면 빛에너지가 쪼여져서 자외선 같은 게 쪼여져서 결합 해리가 돼가지고 이런 녀석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바른 루이스 구조를 그리려고 하면 적어도 평균 결합 차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일치된 상태에서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면 얘는 결합 차수가 예전이랑 같아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니까 그릴 수는 있지만 물리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이런 것들은 그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쟤는 공명을 쳐야 되는 거야? 안 쳐야 되는 거야? 공명 구조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걸 그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이중결합이죠. 이건 단일결합이죠. 그럼 이 공명 구조에서는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되니까 평균 결합력은 같아요, 달라요? 평균 결합력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평균 결합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걸 그리라는 의미는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명구조라고 할 수는 있으나 공명구조가 되려면 양쪽의 평균 결합력 혹은 에너지 준위가 같은 상황에서 혹은 같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는 수학이잖아요. 근데 수학은 그 문제에서 그 문제를 구성하는 논리를 최대한 다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고 조건이 뭐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학적이다, 매우 비수학적이다? 매우 비수학적이기 때문에 다른 학문 체계에서는 문제마다 그런 식의 토대를 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서 교사나 강사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 뉘앙스에 따라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물론 다 써주면 좋은데 수학을 제외한 어떤 학문에서도 그 조건을 다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뭔가 관습적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의 토대 속에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책에 그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자, 됐죠. 자, 지운다. 지우자. 슥슥슥슥.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 텐데 요런 물질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기느냐면 벤제. 짜잔. 이렇게 생긴 음이온이 바로 페녹사이드 이온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공명구조 그릴 수 있겠어요? 네. 이 녀석의 공명구조 그릴 수 있겠어요? 자, 내 칠판에 쓰는 동안 한번 트라이 봅니다. 시작. 자, 다 그렸어요? 그랬습니까? 자, 네 가지 나오는 거 알겠어요? 그랬어요? 자, 보자. 자, 우선 이렇게 이제 짝대기로만 표현하는 각 꼭지점에는 뭐가 생략된 거죠? 이렇게 탄소가 생략된 건 알죠? 알겠죠? 그리고 탄소에 결합된 수소 역시 어떻게 할 수 있죠?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는 생략하고 시그마 결합이 됐건 파이 결합이 됐건 결합선으로만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공명구조가 어떻게 나타난 거냐면, 자, 여기 산소 비공호전자 있죠? 이중결합 있죠? 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중결합이 되고 파란 전자가 이리 온 거지. 그럼 여기 원래부터 수소가 있긴 하죠. 여기에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던 전자가 이리 온 거야. 이해했어요? 자, 전자 색깔 보면 뭐가 어디로 어떻게 간 건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거 형식전은 어떻게 돼? 이거 형식전은 어떻게 돼? 1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알겠어요? 자, 왜냐? 이탄소 주변, 자, 우선 이탄소 옥텟 만족하긴 해요? 만족 안 해요? 자, 이탄소 옥텟 만족하긴 하죠. 왜냐면 얘를 중심으로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네 쌍 있어. 비공호 전자쌍이 네 쌍 있으니까. 그러면 주변에 전자 카운팅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고, 탄소는 원래 최외곽 전자가 네 개인데 지금 다섯 개가 됐잖아요. 그럼 형식 전화가 1 마이너스가 된 거 알겠죠? 됐어요? 그 다음 요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에서
요렇게 이중결합이 새로 만들어지고 요렇게 이탄소의 비공호 전자가 생기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 형식전화 뭐가 돼요? 다시 마이너스가 되죠? 그 다음 요렇게 여기 뭐 수소 있다 치고 요렇게 그럼 이 구조는 여기가 다시 이중결합이 되고 여기에 비공호 전자가 생기면서 이게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다시 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건 이해했어요? 네. 자, 어떻게? 이렇게. 자, 이렇게는 뭐냐? 여기 있는 파이 결합 전자가 이리 가고 여기 산소의 비공호 전자가 이쪽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그럼 이때 뭐 이 둘은 완전히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돌리면 같아지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예요. 알겠죠? 자, 됐어요? 그러면 이게 3개가 나타나는지 4개가 나타나는지 어떻게 금방 알 수 있냐면 내가 올바른 공변 구조에서 어떤 원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 원리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여기 음전화가 나타나죠? 예. 이중결합을 타고 얘가 몇 번으로 간다? 그 다음 요 자리로 가요. 그럼 여기 음전화가 무조건 생겨야 되겠죠? 그 다음 얘가 이중결합을 타고 그 다음 자리로 가요. 요 자리가 음전화가 생기겠죠? 그 다음 얘가 이중결합을 타고 그 다음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요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음전화가 어디서만 나타나게 돼 있다? 하나, 둘, 셋, 네 자리만 나타나요. 다른 애 절대 안 돼요. 쟤는 그려보기도 전에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안 그려봐도 몇 개인지 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네. 근데 쟤네 둘도 같은 게 아니라 공룡 구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요? 어떤 거죠? 그 밑에 그러니까 얘도 구분해 볼 수는 있어요. 구분해 볼 수는 있는데 얘하고 얘도 다른 거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리라고 하면 그려 상관없어요. 그린다고 누가 때리진 않아요. 근데 다만 얘하고 얘는 존재 확률이 어떻게 돼요? 얘는 존재 확률이 완벽하게 같죠. 하지만 이거하고 이거는 존재 확률이 같진 않겠죠. 그런 공변 구조만 우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확률이 같은 건 그대로 두고 존재 확률이 다른 것들만 지금 그려본 거예요. 알겠죠? 그 존재 확률이 다른 것들을 판단을 할 때 저런 식으로 그 다음 자리로 음전화가 이동한다 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빨리 그릴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아직 공부 먼저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지운다. 지울게요. 퀴즈. 평균 결합 차수를 물었어요. 보이시죠? 자, 그 유명한 누구예요? 벤진이죠. 벤진, 알겠죠? 벤젠 아니에요. 벤젠은 일본식 발음이고 영어식으로는 벤진. 네, 여기 이제 E가 E 장모음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 지금은 양쪽의 루이스 구조의 존재 확률이 어때요? 똑같아요. 존재 확률이 똑같죠? 그럼 이때 우리는 이거 몇 중 결합? 이중 결합. 요거 몇 중 결합? 단일 결합. 근데 존재 확률은 다를 리 없을 것 같고. 그죠?
그럼 이때 평균 결합 차수는 얼마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모두 1.5중 결합. 됐죠? 이게 벤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고, 그러면 이때 이 6개의 탄소 결합은 화학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다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 있죠? 있다. 지운다. 지운다. 다음 중 the shortest, 가장 결합 길이가 짧은 걸 골라봅시다. 누구를 그릴 거냐면 이걸 그려볼 거예요. 얘 이름은? 얘는 그 유명한 나프탈렌입니다. 나프탈렌 알죠? 나프탈렌 어디 가면 많이 있어요? 병원이야 병원. 병원에 나프탈렌이 있다고요? 이게 발암물질인데 왜 병원에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왜 그 좀약이라고 하죠. 좀약. 이게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별 있지 않는 건데, 예를 들면 요즘 대한민국 사람에게 뭐 몸에 이나 벼룩 있는 사람 뭐 있어요? 거의 찾기 어려워요. 윤건우? 그래? 그래? 자,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건 상태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몸에 이도 있고 벼룩도 있고 심지어 집에 옷장에 그 뭐냐면은 그 좀이라고 하는 그런 벌레들도 사는데, 그 좀 벌레라고 하는 애가 주로 뭘 갉아먹어요? 옷을 갉아먹죠. 섬유. 섬유들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옷장에 좀 이런 애들이 살면 옷이 상한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옷장에다가 뭘 넣어뒀어요? 이놈을 넣어뒀어요. 왜? 발암물질이거든요. 발암물질이니까 좀을 떠나서, 발암물질이니까 좀을 떠나서 모든 종류의 생명에게 좋은 거란 얘기예요, 나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프탈렌이라는 게 이게 좋아서 넣는 게 아니고, 그래 이판사판 너도 죽고 나 죽고 다 죽어보자 뭐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많이 쓰는 건데, 이게 좀 그래서 요즘은 잘 안 쓰죠. 잘 안 쓰고 뭐 여하튼 뭐 그런 건데, 얘도 지금 여기서 보면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이잖아요. 놀랍게도 여기선 잘 봐요. 여기서는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뭐로 설명할 수 있느냐? 얘들의 공명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명구조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세 가지 공명구조가 나프탈렌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식으로 그려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어떤 식으로 그려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때 물론 100% 그런 건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닌데, 이때 편의상 존재 확률은 같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같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3분의 1씩 존재 확률은 같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때 결합 길이가 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을 거예요. 어딜까요? 나프탈렌이 제일 짧아. 그러게요. 다 나프탈렌이잖아. 어딜까요?
자, 그러면 번호를 매겨 볼게요. 1번이요. 여기가 1번, 1번에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자, 다른 건 있나요? 1번인 것 같아요. 어디가 결합력이 세서, 자, 여기 잘 봐요. 더 숄티스트니까 결합력은 세다는 얘기겠어요, 약하다는 얘기겠어요? 스트롱기스트겠죠. 몇 번? 3번이요 3번. 몇 번? 3번이요 3번. 자, 그럼 이제 김찬 선생님. 이거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 사니까 이게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아, 너는 4번이요? 뭐야? 3번. 바로 3번이겠죠? 3번이겠죠? 이해했어요? 네. 이게 나프탈렌이 그냥 벤진 두 개를 엮어 놓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벤진 구조 두 개가 붙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게 분자식으로 그런 거지 구조적으로는 매우 다른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완벽하게 동등 다 동등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동등함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자, 왜냐? 이거 몇 중 결합이에요? 이중 결합이죠. 이중 결합이죠. 단일 결합이죠. 그럼 이 녀석의 평균 결합 차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바로 3분의 1의 확률로 이중 결합이었다가 3분의 1의 확률로 이중 결합이었다가 3분의 1의 확률로 단일 결합인 거죠? 그럼 이 계산하면 3분의 몇 차예요? 3분의 5차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반면에 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거 해볼까? 이거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은 단일 결합, 이중 결합, 단일 결합이죠? 그럼 3분의 1의 확률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단일 결합은 얘는 3분의 4차 결합이 될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다 3분의 4차 결합이다. 알겠죠? 그럼 이때 재밌게도 가장 결합력이 세고 결합 길이가 짧은 건 요거가 되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쟤들이 결합 길이가 세고 결합 길이가 짧아집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뭘 활용할 수 있다? 말씀드린 그 공명 구조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오케이 됐다. 그러면 1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엘 갔다 오세요. 3번은 제일 센 거잖아요. 네. 결합. 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생긴 특성 그런 게 많습니다. 반응성이 달라져. 반응성이 달라져. 근데 뭐 우리가 유기학 다 할 건 아니니까 뭐 반응성을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이게 반응성에 영향을 줘요. 어떤 자리에선 반응이 일어나고 잘 안 일어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네. 이런 거죠. 어떤 거요? 벤젠에서 이런 거죠. 이거요? 이거는 분자식이 달라졌잖아요. 분자식은 이렇게 됐다고요? 자 봅시다. 수소가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중결합, 이중결합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그 컨주게이션이라는 현상이 안 생겨요. 안 생겨서 이 결합력이 약해져요.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은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일 때 결합력이 세져요. 이유가 있는데 뭐 그걸 지금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학교에서 안 했을 테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중결합 바로 붙어 있죠. 이쪽에는 수소 없고요. 노후수소.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쪽이 다 이중결합이라 좋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결합력이 약해져요. 약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보통 이게 이중결합이 연속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건 각도가 몇 도예요? 180도잖아요. 이거 몇 도여야 돼요? 120도 나와야 되죠. 180도인데 120도가 된다? VS-EPR 측면에서 안정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매우 불안하죠.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그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안정한 구조가 아닌 거죠. 백찬호가 사진 보려고 페록사이드 이거 할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구조는 3개밖에 없나요? 얘 말고 3가지인 거죠. 아니 왜냐하면 또 뭐가 있죠? 얘가 하나고 얘 두 개는 사실 이거죠. 그렇긴 한데
뭐를 구분해서 그린 거냐면 원래 분자에 대해서 전화가 나타날 수 있는 위치를 그려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예, 그러면 아까 영재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얘 얘두개 똑같이 보고 얘 두 개. 이게 뭐냐면 전화가 나타나는 위치만 그려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그려볼 수 있죠. 이것도 공명구조라고 하면 틀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면 5개까지 그릴 수 있는데 전화가 나타나는 위치를 얘에 대해서 놓고 그려보면 이 상태에서 4가지 위치에서 전화가 나타나고 전화가 나타나는 위치로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실수 없게 그릴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뭐 굳이 물리적으로는 얘하고 얘하고 존재 확률은 같겠죠. 같겠지만 다 그려보지 않고 나와 있는 것에서 전화가 어디에만 나타나겠느냐의 분포만 표현한 거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 그려도 되고요. 뭐 그릴 수 있는 것만 그리면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